여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무언가 확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대요. 뒤를 돌아보니 네. 검은 형체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여자의 발목을 잡고 온 집안을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40대) 중반의 여성분이 전화점사를 예약해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여자는 8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요즘 이상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아들의 담임 선생님한테 면담 요청이 와서 학교를 찾아갔는데 그림 일기를 보여주더래요. 그림 일기? 일기장을 보니까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놓은 사람이 누군가를 때리는 그림이었어요. 어머. 좀 특이하다, 그림이.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데 죄다 빨간색으로 색칠을 한 거예요. 빨간색.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요. 너무 그림으로 우리 심리 상태를 많이 하잖아요. 의미심장. 아들에게 누굴 그린 거냐고 물어봤더니 엄마를 그렸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엄마를? 선생님은 걱정돼서 면담을 요청했다며 혹시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했어요. 너무 걱정되지. 나 같아도 물어봤을 것 같아. 하지만 여자는 맞은 적도 없었고 아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한 적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 물어봤대요. 아들은 여자를 빤히 쳐다보더니 며칠 밤만 지나면 일어날 일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야? 어머, 소름 끼쳐. 어머. 애가 뭔가를 애가? 봤나 봐. 그날을 시작으로 평소에 얌전했던 아들은 자다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신내리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을 여자한테 했다는 거죠. 와, 이 아이가 뭐 씌었구나. 뭐가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여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무언가 확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대요. 뒤를 돌아보니 네. 검은 형체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여자의 발목을 잡고 온 집안을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결국 여자는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기절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들이 설마. 옆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대요. 아들이 그랬나? 그때 아들의 그림 일기가 생각나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아, 며칠 있다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여자에겐 신당으로 찾아오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며칠 뒤에 직접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제 눈앞에 썩은 국화꽃 한 송이가 보이는 거예요. 여자한테 혹시 최근에 집에 상을 당했냐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때 대신 할머니께서는 이미 죽은 사람을 또 죽이려고 하네. 하시고 화경으로 여러 장면도 스쳐 지나가면서 무슨 상황인지 감이 잡히는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많이 미우셨죠? 라고 얘기했어요. 사연이 있네. 여자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가정부가 안 나왔어. 가정부가 갑자기 왜 나오지? 사실 여자분은 이혼을 한 번 했었는데 아들과 둘이서 살다가
자기와 비슷한 처지였던 남자에게 끌려서 재혼했고 가정에 헌신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들 딸린 여자를 좋게 보지 않았고 이래. 시댁으로 불러가며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킨 거죠. 재혼했는데 시집살이를 하셨구나. 여자가 음식을 해오기만 하면 그릇들을 막 내던지면서 입맛 하나 못 맞추냐고 타박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음식 더 못해. 시켜 드세요 그러면. 에? 그럴수록 여자는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면서 생일상도 열심히 차렸는데 잘 보이고 싶으니까. 시어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사도우미를 불러서 상을 차리게 시켰다는 거예요. 나왔다 가사도우미 지금 이제 핵심이 나왔어.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여자는 오랫동안 시댁을 오가며 몸고생, 마음고생을 했지만 자기 며느리는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가사도우미 앞에서 핀잔도 줬대요. 아, 그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여자는 진심으로 명복을 빌어드렸다고 했어요. 착하네. 그 후 시어머니의 이제 유품을 정리하게 됐는데 책장에서 사진 하나를 발견하게 됐대요. 남편이 전 부인과 찍은 결혼 사진이었는데 전 부인 얼굴이 너무 익숙했던 거죠. 에이 설마. 에이 이건 너무해. 가사도우미인 줄 알았던 그 여자는 남편의 전 부인이었고 아, 근데 아니 왜 어떡하지 이거? 전 어떡해? 며느리를 왜 불러들였을까? 시어머니는 전 부인을 불러다 살림을 부탁하면서 여자를 바보로 만들었던 상황이었어요. 아 이건 너무했어 어머니. 너무했어. 아, 바보지. 바보 멍청이 만들었지 지금. 너무한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머. 여자는 화가 미친 듯이 치밀었지만 그렇지. 이미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없잖아요. 그래서 산소에 찾아가서 시어머니 유품이며 웃고 있는 사진들을 전부 불태우고 가족들 몰래 시든 국화꽃을 산소 앞에 두고선 어머님이 계신 곳이 지옥이었으면 좋겠어요. 야. 거기서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계셔주세요. 제발. 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도 보통이 아니었네. 그렇네요. 저게 무슨 의미야? 오죽했으며. 이건 여자가 한 행동 때문에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붙어서 탈을 일으킨 상황이었어요. 반성은 안 하고 그걸 또 가가지고 아들 옆에 붙어가지고. 저는 죽은 사람한테 원망 품어봤자 힘든 건 본인이니까 맞아. 이제 마음속에서 놓아주자고 말씀드리면서 시어머니의 진호기굿을 하자고 권유해 드렸어요. 아, 너무 한이 미워했구나. 쌓였네, 한이. 며칠 뒤 여자를 괴롭혔던 망자의 손길을 걷어냈고 본이여, 아들에게 머물러 있던 성안이 가소서. 부정도 씻어 이 주었죠. 길을 따라 극락왕새 다행히도 굿은 무사히 끝났고 열받아. 여자와 아들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잘 됐다. 아우 나는 화가 안 풀려. 아우 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아니 진짜 나는 거기 산소하고 나는 거기 앉아가지고 맨날 술 먹으면서 어떠세요 그쪽 세상은 속이 편하십니까 하면서 나는 계속 그렇게 따질 것 같아. 와 열받는다. 아니, 아내 앞에 나타난 그 검은 형체가 너무 소름 끼쳤는데요. 그 검은 형체의 정체는 뭔가요? 이 사연 속의 검은 형체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였는데 그걸 아들이 그렇게 막 초반에는 아들한테 붙어 있어서 여자를 툭툭 건드리다가 이제 여자가 기운이 약해진 틈을 타 검은 형체로 모습을 드러내며 해코지를 한 상황이었죠. 나는 모르겠어. 너무 무섭다.